청취자 여러분, 지금 바로 화면에 띄어진 1페이지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단순한 국지전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네, 과거의 제한적인 타격을 완전히 넘어섰죠.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면 공술이 발생했고, 이란 쉬고 지도자 사망으로 인해서 레짐 체인지가 현실화되었습니다. 구조적인 지정학적 위기로 사태가 완전히 격상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예고했거든요. 전 세계 원유와 LNG 공급망의 핵심 통로가 마비될 위기입니다. 국제 유가가 즉각적으로 급등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거시경제 패러다임 측면에서 보면 이 유가 급등한 스태그플레이션을 아주 강하게 자극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상황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2026년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완전히 소멸했다고 보셔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자산 방어를 위해서 기술주와 소비재 비중을 즉각 축소하셔야 하고요. 금이나 방산, 달러 같은 해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로테이션을 당장 실행해야 하는 시점이네요. 네, 필수적입니다. 이 페이지의 타임라인을 확인하겠습니다. 전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테헤란 등 1200여 곳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란 하메네이가 사망했고요. 바로 다음 날인 3월 1일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 미군 기지에 대규모 미사일, 드론 보복을 개시했죠. 그리고 3월 2일 세계 에너지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전면 공격 경고가 나왔습니다. 사실상의 해협 봉쇄가 시작된 거군요. 그러니까 세계 일각에서 기대하던 수일 내 종료 시나리오는 이제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전, 포레버워에 대한 우려가 시장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구조입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서 세계 에너지 대동맥 마비로 인한 물류 대란의 구체적 수치를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0에서 27%를 담당합니다. LNG 거래량도 무려 22%를 감당하고 있죠. 현재 150척 이상의 유조선이 해상에서 대기 중이고 우회 경로를 이용할 경우 해상 운임이 50에서 80%까지 상승할 전망입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이 분석한 국제유가 충격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우선 단기 충돌에 그치는 베이스 시나리오는 배럴당 70에서 85달러 선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 시나리오는요? 부분 봉쇄를 가정하는데 배럴당 90에서 110달러를 예상합니다. 이때부터 글로벌 제조 및 물류업 타격이 본격화됩니다. 가장 심각한 워스트 시나리오가 문제겠군요. 네, 전면전과 장기 봉쇄를 의미하는데 배럴당 130에서 140달러 이상으로 치솟게 됩니다. 극단적인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기 침체를 가속하는 임계점입니다. 사태 발발 직후 브렌트유가 13% 급등하고 WTI가 72달러를 돌파한 점을 주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시장이 이미 리스크 시나리오 이상을 빠르게 가격에 반영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4페이지 거시경제 지표 악화를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된 에너지발 공급망 쇼크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증발했습니다. 유가가 10달러 상승할 때마다 미국 CPI는 약 0.2에서 0.4%포인트 상승합니다. 아시아 지역은 약 0.2%포인트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재자극하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 고금리 장기화 기조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단숨에 4% 선을 돌파했거든요. 지금 4.5%를 향해 급등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자금이 신흥국에서 이탈하고 강력한 달러 강세를 촉발하게 됩니다. 5페이지 주식시장 반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 미국 S&P 500,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개장과 동시에 1% 이상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VIX 지수, 즉 공포지수도 급등했죠. 시장의 리스크 오프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 섹터와 하락 섹터가 명확히 갈렸는데요. 네, 지정학적 수혜주인 로키드 마틴, RTX, 엑손모빌, 쉐브론 등 방산 및 에너지 주식은 2에서 5%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고금리에 취약한 기술주들은 타격이 컸습니다.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대형 기술주, 그리고 차입 비용 증가에 직격탄을 맞는 러셀 2000 중소형주 지수는 강력한 매도 압력을 받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변동성 고착화에 확실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6페이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7%, LNG의 20.4%를 중동에 의존합니다. 이 수입 물량의 무려 95%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는 게 한국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정부가 208일분 비축률을 보유하고 있고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을 대기 중이긴 한데요. 그것만으로는 수입 물가 폭등을 막기 역부족입니다. 산업계 타격도 불가피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이 예상되나요? 나프타 원가가 상승하면서 석유화학 마진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중공 하늘길 폐쇄로 항공료와 보험료가 폭등해서 항공 운송 비중이 높은 고부가 가치 상품 수출 채산성이 악화됩니다.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핵심 수출품들이 직격탄을 맞겠군요. 삼성이나 LG 같은 프리미엄 가전의 현지 영업망 마비도 확인해야 할 리스크고요. 맞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7페이지 환율 지표를 보겠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달러 수요 폭증으로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넘어섰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일시 돌파하기도 했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자금의 엑소더스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한국은행의 진퇴양난입니다. 환율 방어와 수입 물가 억제를 위해서는 원론적으로 금리 인상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만 지금 취약한 내수 경기와 부동산 PF 리스크를 고려하면 금리를 섣불리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릴 수도 없는 완벽한 정책적 딜레마 상황이군요. 고환율 장기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구체적인 전술적 자산 리밸런싱 전략이 나옵니다. 비중 확대를 의미하는 오버웨이트 자산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300달러를 돌파한 금 및 귀금속입니다. 6,300달러 도달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합니다. 글로벌 방위 산업도 포함되죠. 네, SHLD ETF나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 방산주와 달러 표시 자산 비중을 늘리셔야 합니다. 반대로 비중을 축소해야 할 언더웨이트 자산은 어떤 것들입니까? 고금리 장기화로 미래 수익 할인율이 급등한 대형 기술주, 고성장주입니다. 그리고 연료비 급등과 소비 감소 타격을 받는 항공주, 경기 민감 소비재는 신속히 덜어내야 합니다. 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감정을 배제한 위기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해야 할 필수 거시 지표 3가지입니다. 첫째는 VIX 공포지수입니다. VIX가 30 이상 진입하면 시장이 패닉 구간에 들어섰다고 간주합니다. 극단적 고점을 형성한 뒤 수치가 꺾이는 시점을 기계적 분할 매수의 트리거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네요. 4.0에서 4.5% 밴드 도달 및 체류 여부를 통해서 글로벌 자본 이동의 방향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데이터입니다. 실제 유조선 통항이 재개되는지 여부, 그리고 해상보험료 할증 수준이 유가와 인플레이션 향방을 결정짓는 최종 실몰 트리거입니다. 10페이지 과거 데이터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1990년 걸프전,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과거의 지정학적 위기 사례들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런 메가톤급 위기 발생 시 주식시장은 단기 폭락을 겪지만 평균적으로 40일에서 130일 내에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공포에 질려서 시장을 완전히 이탈하거나 최저점에서 전량 매도하는 패닉셀링은 절대 피해야겠네요. 포트폴리오 훼손의 가장 큰 주범입니다. 기업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거시 충격으로 하락한 우량 자산에 한해서 이 변동점 스파이크를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기계적 분할 매수가 필요합니다. 11페이지 연금 자산 방어 전략입니다. 안전자산 30%는 어떻게 채우는 게 좋을까요? 정기예금에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물가 연동채나 달러 표시 단기 채권 펀드, 금 ETF 등을 편입해서 인플레이션을 능동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위험자산 70%는 오히려 리밸런싱 기회로 쓸 수 있겠군요. 네, 주가 하락으로 비중이 줄어든 공간을 우량 방산 ETF나 배당 ETF로 교체 매매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주의할 점은 연금 중도 인출의 절대 금지입니다. 시장 불안으로 해지할 경우 16.5%의 고율 기타 소득세를 맞게 됩니다. 오히려 2026년에 신설된 세법 개정안 혜택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IRP 계좌에서 20년 초과 장기 수령 시 퇴직소득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이 장기 플랜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이자 방어 수단입니다. 마지막 12페이지 결론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의 생존 전략 3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첫째는 포트폴리오 체질 개선을 위한 달러와 금 확보. 둘째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입니다. 자극적 뉴스는 차단하고 VIX나 10년물 금리 등 정량 지표만 보고 기계적으로 매매하셔야 합니다. 셋째는 방금 강조하신 퇴직연금 20년 이상 장기 수령이라는 원칙의 고수입니다. 승리하는 투자자는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나는 자가 아닙니다. 위기의 본질을 꿰뚫고 포트폴리오를 냉철하게 리밸런싱해서 새로운 부의 질서에 선점하는 자가 결국 살아남습니다. 오늘 살펴본 모든 지표와 타임라인은 단순히 단기적인 경제 충격 방어법을 넘어섭니다.
글로벌 자본과 에너지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청취자 여러분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고민해 보셔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세계 에너지의 대동맥인 중동이 이 장기전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신뢰성을 잃는다면 포스트 호르무즈 시대의 글로벌 경제 권력은 대체 어디로 이동하게 될까요? 극단적인 탈세계화와 대체 에너지로의 강제적 전환이 가속화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장기적인 커리어나 사업 모델은 과연 이 돌이킬 수 없는 단절의 시대에 살아남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 깊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